저기 뭐 이미 들으셨겠지만 저는 백곰 막걸리라는 이제 전통주 전문점의 사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전통주의 가장 어떤 핵심은 가장 베이스는 가양 주문하거든요. 집에서 김치 담가 먹듯이 이제 전통주를 담가 먹던. 근데 지금 2019년도에서 산업적인 입장에서 가양주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앞에 지금 제가 가져온 이런 12종의 이런 장의 수를 포함한 그런 상업적인 전통주에 대한 어떤 공부도 이제 필요한 거고, 그런 데에서 이제 저 같은 전통주 전문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도 한 번쯤 들어보실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요게 저희 백곰 막걸리 외관이에요. 뭐 막걸리집 전통주 전문점으로서의 외관으로는 엄청 특이하죠. 손님들이 이렇게 후킹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전통주 전문점 외관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할 정도의 좀 어떤 파격적이면서 좀 후킹할 수 있는 저런 외관도 이제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전체 주류 시장에서 전통주라는 이제 술의 어떤 그 비중이 막걸리가 한 5%에서 6%? 20명이 술을 마시는데 한 명이 좋아하는 술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마이너한 거잖아요. 뭐 거기다가 약주나 뭐 소주나 전통주 다 합쳐봤자 10%가 한참 안 되거든요. 8%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그런 마이너한 술을 마시러 들어올 확률 자체가 많지 않은 건데, 어떻게든 이제 들어오게 만드는데 이제 외관이 일조를 했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가장 저희가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독보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통주를 다뤘다는 거. 전체 저희들 300종 중에 막걸리는 다 해서 한 5, 60종 정도? 그러고 그런 엄청난 비율이지만은 그게 진입장벽도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떤 소비자한테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술 리스트를 가진, 그것 때문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에서는 이 술은 여기밖에 없어 라는 게 숱하게 많다고 하면은 자주 나가는 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술 찾으려면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한식 쪽으로나 아니면 좀 더 넓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해외 진출들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셰프분들이나 그런 경우가 나중에 짬밥 좀 돼가지고 전통주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겠어요? 내가 셰프로서 해외 이탈리안을 공부하러 가든 프렌치를 공부하러 가든 아니면 뭐 일식을 공부하러 가든지 간에 내가 한국의 셰프로서 나가면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그 해외 사람들한테 나는 우리 음식과 나는 프렌치 셰프니까 나한테 코리안 푸드 물어보지 말라. 여러분 유학 가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가시려고 하면은 그때 가가지고 어떤 스타일의 음식을 하듯이 간에 전통주 공부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어요. 저희 백곰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식재료를 이런 사진에서 보듯이 저런 생물 위주를 많이 써요. 예, 이게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산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파인다이닝이나 어떤 뭐 일반 뭐 통영 음식 뭐 전문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주점인 경우에는 더더욱 공산품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향후의 미래의 꿈은 하나하나의 술을 안주와 퍼펙트하게 매칭을 해서 코스를 낸다거나, 저도 진짜 와, 한국 술과 한국 음식이 이런 마리아주를 낼 수가 있구나. 저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백곰 막걸리의 졸린 목적은 한 종류라도 다른 데들 가서는 맛볼 수 없는 다양한 술을 소개를 한다가 지금의 저희 어떤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한 20종 정도를 탁주, 약주, 소주의 각 술의 특성에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포트폴리오를 짠 거죠. 흑모시 조개탕이라고 하면은 흑모시 자체가 또 끓이면 국물 죽이잖아요. 네, 깔끔하잖아요. 해장 필요하신 분은 땡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깔끔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요게 증류주랑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뭐 오징어 김치전, 그다음에 뭐 빈대떡 이런 메뉴는 뭐 막걸리랑 또 맞는 거겠죠. 먹고 살만해질수록 어떤 퀄리티를 따지니까, 그러면 그 퀄리티라는 게 어떤 지역성과 어떤 제철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게 전통주 쪽의 안주도 그런 방향성이 저는 맞았었다고 보고요. 보면서 좀 안주들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빈대떡을 빼고 나면 좀 다른 가게에 없는 메뉴들이 좀 많은 편이죠. 물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뭐 순대볶음도 있고요. 뭐 그냥 순대 뭐 이렇게 익숙한 메뉴들도 이거보단 사실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주력 메뉴들이 보면 좀 그런 특이한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전략, 그리고 뭐 팁이라고 말씀드리면요. 제가 항상 다른 강의 가서도 얘기하는 게 고등어는 고등어다. 갈치는 갈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흔한 메뉴는 차별화하기가 힘들고 거기에 내가 서로 좋은 재료를 쓰더라도 그걸 알아주는 고객층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길게 봐가지고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접근했던 게 물론 좋은 식재료, 가능한 한 생물, 지역성, 어떻게 어렵게든 비용이 들더라도 그 식재료를 구해오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다 비틀었어요. 결론은 개성 있는 안주인 거죠. 장수만 걸리도 그냥 막아두면 일반 2010년도부터 이 전통주를 5분이 나눠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구분해서 이거를 만드신 거면 저는 솔직히 뒤에서 세 번째 가운데. 네, 이게 이렇게 비와주라는 그 다음에 지금 드신 거는 사과로